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외국인이 급락 틈타 쓸어담는 이 기업 8월의 주도주됩니다. 2차 전지의 과도한 쏠림 현상 이후에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낙폭이 크게 나왔죠. 그 낙폭 속에서 외국인들이 쓸어담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쓸어담았는데 해당 종목이 8월 달에 강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산업과 시장의 흐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 주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만들어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이후부터 하반기 내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한 리포트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읽어보신다고 하셔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누구나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가 급락한 시장을 틈타서 쓸어담았던 종목과 그 종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죠. 현재 중국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니까 상품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을 하게 되고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해서 갈륨 공급의 차질을 빚을 경우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9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국 내 재활용 등을 통해서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재활용을 통한 조달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수입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 AI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과 중국과 그 외 국가들이 경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 일단 미국이 이 반도체 산업을 꽉 잡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리슈어링 정책이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 반도체 공장들을 다 미국 내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략이 절반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왜 절반만 성공했냐?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리쇼링 정책이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으로 현재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성공했다는 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2030년도까지 미국 반도체 산업이 6만 7천 명의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공학 등 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중 상당수가 외국인입니다. 거의 50%에서 60%가 외국인이고요. 매년 미국을 떠나는 1만 6천 명 정도나 되는 석사와 박사급 외국인 엔지니어링으로 인해서 지금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30년도까지 미국의 1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맞지만 현재 학위 수요를 감안했을 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력 부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을 했죠. 로봇이 대체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즉 정말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 기업들에도 분명한 문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미국도 반도체 인력난이 심각한데 미국뿐만 아니라 TSMC도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연기하는 결정을 했고요. 2024년도부터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에 돌입하려고 했는데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해서 2025년부터 생산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고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전문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서 현지 근로자들로 현재 훈련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전문 인력들을 계속해서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기업과 국가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보이고 있을 만큼 현재 압도적인 1위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올 기회입니다. 왜? 현재 지금까지는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 지금 전 세계에서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TSMC가 만약에 허우적거리는 동안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그 기업들이 점유율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60%지만 삼성전자가 12.4%로 현재 2위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그다음에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다가 짓는데 완공 시기가 삼성전자가 더 빨라졌습니다. 2024년 하반기, TSMC는 원래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밀렸고요. 이 공정은 4나노 공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당연히 TSMC가 훨씬 더 높은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흔들리는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뒤쫓는 삼성전자 어부지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순이익이 4년 만에 처음 감소한 TSMC죠. 지금 여러 군데에 현재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솔직히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가는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TSMC가 3나노 공정 파운드리 가격을 웨이퍼당 2,544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향후에 미국 공장에서 가격을 30% 정도 올려받을 전망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TSMC가 갖고 있는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만드는 이 배달 비용, 물건을 이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물류비가 포함이 되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팹리스의 큰손 고객들은 현재 생산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일부 수주를 뺏길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TSMC가 독점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딱 올려버리면은 사실 큰손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체제가 없으면은 이 가격 올린 거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그 부분에 대해서 독점 생산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글로벌 큰손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그 뒤를 잇쫓고 있는 삼성전자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AMD가 있죠. AMD가 니케이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TSMC 외 다른 제조 역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언합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전 세계 더 많은 제조 시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제조 시설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이 안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맡길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 TSMC 외에 다른 제조 역량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TSMC를 제외한 다른 제조 기업을 공급망을 뚫으려는 여러 가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TSMC가 제조에 있어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어부지리로라도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수요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4나노 수율을 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4나노 공정 수율 개선에 성공하면서 퀄컴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10나노 미만 공정부터는 제품 출시 지연이 되고 수율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따른 고객사들이 TSMC로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퀄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규모 고객사들이 TSMC로 이탈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구간부터 TSMC에 대한 파운드리 점유율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TSMC와 설비 투자, 생산 능력은 각각 3.4배와 3.3배까지 벌어진 상황이고요.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서는 TSMC에 대한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즉 초미세 공정 부분에서는 TSMC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4나노 수율이 3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4나노에 대한 수율이 75%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TSMC에 대한 수율은 80%에 육박하니까 부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4나노만 볼 게 아니죠. 4나노에 대한 수율이 80%인 TSMC에 비해서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TSMC에 비해서 수주가 많이 적기 때문에 즉각 납품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면서 가격도 비교적 더 저렴한 삼성전자가 다른 TSMC에 비해서 하나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4나노뿐만 아니라 3나노 생산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생산을 했고 TSMC보다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기종의 3나노 칩을 확보하려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경우에서는 TSMC한테만 물건을 공급받는 것보다 복수의 경쟁자와 협상을 하면은 야 삼성전자는 얼마 해준다는데 너네는 얼마 해줄 거냐, TSMC는 얼마 해준다는데 삼성전자 너네 얼마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기회의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3나노 2세대에 대한 수율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고성장이 현재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TSMC가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주춤하는 건 알겠다. 근데 삼성전자 말고 현재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뒤를 잇는 거 아니냐, 경쟁자가 삼성전자 말고 또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전자의 경쟁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의 자체 5G 모바일 칩셋은 SMIC의 7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삼성전자나 TSMC가 생산하는 3나노나 4나노 프로세서에 비해서 두세 대 이상은 뒤처진 반도체인 7나노지만 수율이 50% 수준입니다. 즉 사실 TSMC나 삼성전자와 비교하기에는 한참 기술력이 떨어지고요. 진입 장벽이 높은 최신 파운드리 기술에서 TSMC의 둔화에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엄청난 수율을 보여주면서 고성장하는 것도 알겠는데 TSMC만큼 투자를 안 하면 끝 아니냐. TSMC는 아까 보니까 뭐 미국에다가 400억 달러를 투자하던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0억 달러밖에 투자 안 하더라. 50%도 투자 안 했는데 삼성전자 고성장할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1조 미만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요. 2분기 반도체 부분, DS 부분 13조 5천억 원을 투자했고요. 상반기에만 23조 2천억 원의 투자를 합니다. 1분기에는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거든요.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시설 투자 단행으로 불황일수록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반도체와 불황일 때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의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이번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죠.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산업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과감한 투자까지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미래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산업 수혜주를 오늘 제가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MC입니다. T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와 의료용 가스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민연금도 반도체주를 더 사는데 TMC 등 5% 신규 편입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네온가스 추출 설비와 절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클립토 정제 기술을 보유했는데 얘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을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된 기업입니다. 국내에 장사가 안 되면 해외에 장사가 안 되면 국내에다가 물량을 넘기면 되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얘네가 만드는 가스가 지금까지는 해외에 의존해왔던 가스인데 얘네가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의 종목이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투 나노입니다. 얘는 반도체용 프로브카드 사업을 영위 중인데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보자면은 반도체 프로브카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테스트 공정이 사용되고요. 반도체 칩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불량 칩이 후속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공정 중에서 수율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투 나노의 기업 가치가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실적을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투 나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2개 준비해 왔는데 반도체 종목 중요한 거 알겠다 하지만 나는 미래 산업 핵심적인 종목군들 2차 전지, AI, 로봇 산업과 같이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반도체 종목 2종목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또 이거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면은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없이 간단한 로그인 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급등 추천주는 뭐냐?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2차전지, AI, 로봇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후장이 가능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정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뉴스들, 이슈들,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장 시작 30분 전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장 전에 한 번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뭐가 강한 뉴스를 갖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재료가 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한 번씩 컨텐츠들 이용하시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돌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